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더욱 바빠지는 곳, 바로 경찰의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입니다. 지구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은 데다가 모든 사건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처벌과 보호 사이에서 현실적인 고민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현장 경험과 고민을 책으로 펴낸 분을 모셨습니다. 장관승 서울도곡지구대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992년에 경찰 생활을 시작하신 걸로 제가 미리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한 33년가량이 되신 거죠? 지금 33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셨고 지구대는 그중에서 몇 년을 근무를 하신 건가요? 한 6년 정도 네. 근무했습니다. 네, 그럼 지구대는 6년을 근무를 하신 건데 지구대 근무 내용을 책으로 쓰셨어요. 네. 6년의 생활을요?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경찰 이러면 영화에 나오는 것은 뭐 마동석 배우라든가 이런 어깨에 힘 딱 주고 형사. 예, 네. 조직폭력배라든가 이제 마약사범들을 잡는 그런 영화들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의 업무의 50% 이상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빨간불, 파란불 켜놓고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 이전에 있는 경찰관들 네. 바로 신속한 출동을 나가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반이 넘는데 그 경찰관들은 밤을 새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으로 출동을 나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막상 제가 수사만 하다가 현장에 나와봤더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자존심이나 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것을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30년이 넘는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6년간의 지구대 생활에서 보신 게 이게 정말 경찰의 중요한 업무인데 이걸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이제 이걸 책으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이 6년간의 생활을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초동 조치를 하는 경찰관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네.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거. 조금 존중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제복은 국가의 상징인데 네. 그런데 본인들도 언젠가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스로 자기가 대상자가 되거나 또는 경찰이 이런 것 좀 해주세요라고 네. 요청하면 왜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느냐. 더 아주 쉬운 예를 들으면 골목길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앞에 차가 빨리 가자 한다고 막 팡팡팡팡 하고 계속 네. 크락션을 울려서 애들 다니는 거 울리지 마세요 그러면 앞에 차가 안 가는데 나보고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 차 크락션 울리는 것은 모두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라고 소리 지르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일부러 미워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찰에 그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다 공익적 목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조금 이해해주고 네. 같이 해주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 체감하는 게 어떤 게 좀 다르셨다라고 느끼셨나요? 이제 경찰청에서 제가 이제 수사를 할 때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대, 네. 지능 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오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기업들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 수사부서에서는 지금 바로 수사를 착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첩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 첩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법률 검토도 네. 하고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판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금 당장 판단하지 않아도 네. 되거든요. 네. 오늘 판단 못하면 내일 판단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구대 업무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나가면 지금 당장 5분, 10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 30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다세대 주택 위층에 어디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났다. 근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조용하거든요. 이게 정말 무슨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정말 비명 소리가 들렸다면 어디일까? 그럼 의심되는 곳을 갔더니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서 여성이 있는지 유무, 안전을 확인해야 될까?
잘못 이 문을 개방했을 때는 또 우리가 주거 침입이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바로 해줘야 되거든요. 아마 법률 전문가이신 검사님이나 판사님들도 현장에서 10분, 20분 만에 그걸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할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한데, 현장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그걸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 순발력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좀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여기 가장 부촌 중에 한 곳에 네.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냥 처음엔 그런 단순 신고였습니다. 근데 그 신림동 그 흉기난동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어린이 놀이터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인들이 싸운다, 잘못하면 어린애들도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지구대 경찰관들이 차가 거기 굉장히 강남 쪽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네. 테란로, 노년로, 강남대로. 근데 막 중앙선을 넘어서 막 달렸습니다. 왜? 정말 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린이집 옆에서 싸운다. 뭐 피를 흘리고 있다. 이거는 우리 신고자는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또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거의 도착할 때쯤 됐더니 칼에 찔렸다. 계속 칼을 들고 쫓아가요라는 소리가 또 들리는데 순찰차는 앞에서 막 가고 싶고 사이렌 울리고 비상등까지 켰지만 차들이 너무 많아서 출동을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순찰차를 세워두고 공원을 가로질러서 저희 직원이 한 300m 이상을 쫓아가서 갔더니 정말 마약에 취한 범인이 자기 선배를 막 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이저건을 바로 쏴서 이제 검거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과연 출동을 그런 상황만 듣고 과연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막 거기서 공원을 가로질러 달리다가 정말 본인 스스로 도착할 때쯤에는 힘이 들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막 판단들을 네. 순간순간 주변 상황, 네. 이 지역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그런 거와 신고 내용을 종합해서 일일이 다 판단하면서 현장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이 칼을 들고, 그리고 그 실제로 피해를 입히면서, 근데 그 바로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다. 이게 또 어린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예.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도 막히고,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또 제압을 해내시고, 또, 피해자를 구해내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제 중범죄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10분, 20분 상간에 이거를 해결을 해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그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후배들에게 어떤 교육을 언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다른 팀이랑 달리 저희는 출근을 한 30분 좀 빨리 합니다. 업무 네.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30분 예. 일찍. 네. 출근을 왜냐하면 근무 교대는 하자마자 바로 112 신고가 바로 떨어지기 네.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가 112 신고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교대를 하면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바로 112 신고 출동. 그러니까 출동 나가기 때문에 신고가 예.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무 교대 하기 전에 30분 빨리 와서 30분씩 매일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을 사실은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반발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한 네. 3개월 동안은 무진장 네. 반발했었죠. 네, 지금은 반발하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전후가 되니까 네. 스스로 어떤 내용을 교육해달라는 직원들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네. 오히려 수사형사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더 질문이 많고 더 교육 시간에 더 빨리 출근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느꼈다는 것인데 예.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이 타인의 이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네. 있습니다. 그럼 뭐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는 실제로 주거에 강제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고는 경찰이 도착해 있을 때는 조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과연 그 주거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네, 경찰이 주거지를 열고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나요?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걸로 고소도 나가시고 이런 예. 사건들을 좀 경험을 해보셨겠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순간에 이게 주거 침입이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을 후배들에게 교육을 예. 해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만약 안에서 네. 그때 당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네.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라. 바로 아랫집, 옆집에 가서 확인해라. 네. 그래서 뭐 여성의 비명 소리라든가 뭐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면 저 집안에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범인을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조하러 그게 들어가는 더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사람을 구조하는 데는 한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가면 네. 아무도 문제 삼을 수가 없고 네. 만약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배우다 보니 후배들도 30분 일찍 나오는 거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이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남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생겼다. 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어디 계시는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도곡지구대에 지금 계시잖아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계시는 기간 동안 가장 좀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으셨을까요? 금년 3월에 있었던 그 역삼동에서 코인 관련해서 네. 여성을 납치해서 그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신고는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이제 학원을 마치고 가는데 어떤 남자들이 여성을 차에 태우는 것 같다. 아, 그 굉장히 크게 났던 예, 예. 사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신고를 받았는데 조금만 나태한 생각을 가지면 혹시 술집 여자가 돈 안 갖고 도망가서 데리고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유흥주점 간의 많은 문제가 곳, 아닐까 네, 이런 그리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강남 그 지역이 유흥주점이 또 많습니다. 많은 예. 지역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납치될 수 있다. 정말 여성이 납치돼서 어디로 끌려가서 뭔 일, 매매될 수도 있고 정말 강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한 3분도 안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현장을 비추는 CCTV는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차량 번호도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5분 정도 지나선가 하필이면 바로 그 피해자 그때 사망하신 분 그 주거지 같은 아파트 동에 살고 있는 또 여성이 또 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자녀가 신고한 거거든요. 네. 엄마가 어떤 남자한테 끌려간 것 같아요라는 신고가 또 그럼 들어왔어요. 같은 사건 아닙니다. 다른 사건. 아니었어요. 예. 공교롭게도 5분 상간에 예.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동일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럴 것 아니다 같아요. 이건. 네. 현장을 좀 직접 확인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그렇게 함부로 판단했다가는 정말 여성이 납치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갖고 그 주변의 CCTV를 다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핵심이 되는 게 하나 딱 있었습니다. 네. 바로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주차 단속용 CCTV가 있었는데 그 CCTV에 해당 차량 번호가 딱 찍혀 있었고 네. 그 차량 번호 운전자는 서울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 운전자라는 게 확인이 돼서 네. 이것은 무슨 청부 목적이 있다. 직감이 오셨군요. 예, 느낌이 딱 CCTV를 왔습니다. 보는 순간 이 차가 특정이 되는 순간 예.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강력 범죄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처음부터 청부라고 네.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네. 서울에 사는 같은 동네 연결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서울 강남 일원이 아니더라도 네. 서울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부탁을 받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바로 일제 수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범인들 위치 파악해서 검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마 이렇게 납치강도 살인 사건을 이렇게 신속하게 해결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감이 오셨던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간의 경험들이 데이터로 쌓였고 또 공부를 해 오신 분들도 데이터로 쌓이면서 직감적으로 이게 강력범죄다, 청부 그런 거 살인이 느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교육을 계속 해왔더니 네. 그 손에 있던 직원들도 자기들이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번호만 불러줘도 번호만 찾는 게 아니고 차량 소유자가 나오면 소유자가 스티커 발부한 내용이 있는지
이 친구가 혹시 어디에서 침이라도 뱉어서 경범죄 스티커라도 끊은 네. 적이 있는지 그런 걸 막 일일이 역할을 분담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다라고 예. 하는 거를 판단을 하신 예, 예. 거고 좀 안타까움도 남으시겠어요. 어쨌든 피해자가 그 주검으로 발견이 된 사건이니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셨던 사건이셔서 기억에 남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이라는 생각에 좀 네. 또 그 앞서서 그 굉장히 경찰관들을 쉽게 대하는 것 같다. 현장에서 그런 좀 아쉬움도 느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좀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사익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 사례도 좀 겪으셨다고요. 그런 신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무슨 차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네. 좀 고급 승용차를 뽑아서 운행하고 다니다가 이제 본인이 그걸 담보로 맡겼습니다. 네. 담보로 맡겨놓고 차량 회수 요청이 나니까 오히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112 신고를 하죠. 네. 내 차를 누가 훔쳐갔다. 아. 그런 신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혼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동거하다가 헤어지면서 이 정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자료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 뭐 했다, 그냥 큰 소리만 한번 쳐도 협박했다라고 112 신고해서 신고 이력에 그걸 다 남겨놔서 그걸 소송 자료로 쓰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 네. 그러면 또 다 출동을 하셔야 되는 네, 거죠? 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데서 정말로 출동을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생길 것도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는 진짜 너무 바쁠 때는 왜 빨리 안 오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빨리 안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과 30분 만에 112 신고가 막 20건이 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신고 한 건 한 건을 출동을 나가면서 다른 건은 뒤에 우선 급한 신고부터 먼저 나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차량 도난이 됐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량을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급한 우선순위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 나가 있으면 저희 집에 누가 와서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스토킹범이 저를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은 다 출동 나가 있으니까 그쪽에 출동을 할 순찰차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겠죠. 출동을 못하게 네. 되는 경우들도 네.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조금 이런 허위 신고라든가 못된 장난으로 신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런 신고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네. 허위 신고로 이제 직결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신고의 정도가 실제로 정말 나쁘다라고 되면 못된 장난에 의한 업무 방해로 해서 아예 그게 직결을 보내도 상관없지만 네. 저희는 아예 형사 입건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범죄 경력을 남겨야지 다시는 이런 신고를 못한다. 이래서 형사 입건하게 되면 벌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네. 형사 입건 되는 순간부터 본인이 이제 앞으로 그런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는 그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신고를 해내는 경우도 있고 재미를 위해서도 해내는 경우가 예,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최근에 그 마약 범죄 얘기도 예.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곡지구대 같은 경우 강남에 있다 보니 사실은 유흥업소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연예인들 마약 사건도 불거지기도 했잖아요. 마약 사범 실제로 이제 검거를 하신다거나 좀 접해보신 경우가 있으시다고요. 네. 좀 있는데요. 네. 뭐 구체적인 사실 통계를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신고 출동 나간 거 말씀드리면 실제로 갑자기 112 신고해서 택시 기사가 납치하려고 그럽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출동을 나갑니다. 네. 순찰차가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택시 뒷문을 열고 막 도로를 가로질러서 막 뛰기 시작하고요. 네, 신고하신 예. 분이요. 네. 그러다가 뭐 A 얘기했다,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러다가 근데 이 봄인데도 추운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자기가 시약 검사를 거부하고 신분도 안 밝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신분을 안 밝히기 때문에 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제로 입건해서 네.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외투를 다 벗게 돼 있거든요. 네. 외투를 벗었더니 팔이 주사 자국이 아예 네. 시퍼렇게 돼 있는 경우도 네. 있고요. 또 한 건은 밤 12시 넘어서 막 한여름인데 온몸에 문신한 손님이 와서 유흥종업 여성 종업원을 지정을 해놓고 네. 방에 룸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던 중에 여성 종업원이 웨이터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오빠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웨이터가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막 입에서 거품 울면서 손을 달달달달 떨고 막 그래서 빨리 119 통해서 119를 부르고 느낌이 이상해서 112 신고를 해서 저희가 출동을 나갔습니다. 네. 출동을 나갔는데 경찰관이 도착하면서 무전기 소리가 나니까 네. 그 방 안에 있던 그 마약을 실제로 여성이 먹였던 범인으로 나중에 밝혀냈거든요. 문을 열고 막 뛰어나오면서 그래서 저희가 제지했더니 오히려 막 더 소리를 지르고 네. 막 그런데 범죄를 안 했다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내 스스로 뭔가 범죄를 했다는 뜻이 돼서 네.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다 쓰레기통, 소파 밑에 천정까지 다 뒤졌습니다. 네. 그랬더니 바닥에 맨 밑에 이 안쪽 소파 맨 안쪽에다가 안쪽에 비닐봉다리를 하나 숨겨놨더라고요. 네. 거기 봤더니 이제 마약 성분이 나와서 그래서 그 범인으로 저희가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그 범죄 유형이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 국제 전화입니다. 예. 네라고 친구인지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그 보이스피싱 메시지 그 아이디어를 내셨다고요. 예. 네. 2008년도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너무 심해지니까 네. 그때 뭐 당신 딸을 납치했어 뭐 이러면서 전화해서 돈 얼마 보내 이러니까 그 피해 가족들은 막 벌벌 떨고 네. 그러니까 그때 수사국장님께서 저한테 이거 막을 방법 없냐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제 해외에서 전화 걸려오는 것은 나라별로 정산을 해야 되는 신호가 남는 네. 거를 착안해갖고 이런 신호가 있는 것은 국제 전화입니다. 네. 국제 전화입니다. 이런 안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때 통신사에 하면 된다 이래서 경찰에서 그걸 했더니 2009년부터 보이스피싱이 갑자기 줄어들기 네. 시작하고 2010년도 되니까 95%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주의하세요는 실제로 막 그때 다시 메신저 피싱이 이제 그 뒤로 막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평상시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 갖고 제안했더니 근데 그 제안 사항은 이제 청와대에 직접 초대돼서 네. 이제 대통령께서 장관 수석들 앞에서 직접 발표까지 할 수 네.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경찰에서 그런 발표를 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 영광도 제가 한번 쭉 경감님,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걸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평소 때 이제 어떤 걸 보시면서 좀 후배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정리를 해 나가시는지요? 그 기본적으로 항상 필요한 기본 지식이 네. 있고요. 그러니까 총론, 강론이 있는 것처럼 기본 지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반복되는 다툼이 되는 형사 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현행범인이나 이제 긴급 체포나 임의 동행했을 때 과연 필요성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만이 고유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막 구조하거나 뭐 네.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법률이 바뀌는 것들을 지금도 사실은 매일 어떤 법률이 새로 생겼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 문화가 발전할수록 법은 갑자기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를 했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요. 언론에 이제 보도된 뉴스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판례가 생겼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고 실제로 혼자로서는 안 되고요. 네. 그쪽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네. 변호사님들도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 자료도 구해가지고 네.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교육자로 만들어서 그럼 교육하고 매일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료를 모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못 따라갑니다. 네. 그 도곡지구대 쪽이
대치동 학원가인데 못지않게 학구열이 높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찰들 보호를 위해서도 좀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던데 예.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건 느끼셨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참 현장 경찰은 힘이 들 때가 너무 네. 많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국민의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국민들은 원하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는 한계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들이 그런 업무를 하면 그 다 상대방이 된 사람들은 또 무조건적인 반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반발을 했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과 연관된 범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술은 네. 마약입니다, 사실은. 네. 그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게 되면 바로 반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좀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가 되면 술에 대해서도 좀 스스로 이제 관리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처벌을 받는데 스스로 감내해야 될 때가 됐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음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처벌들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도 술 마시는 것도 마약이다. 예. 사회적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되지만 얘로 인해서 이제 어떤 범죄를 일으키거나 경찰관을 때리거나 그랬을 때 뭔가 좀 강력하게 처벌을 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그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관들이 훨씬 더 많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찰관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예방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 한 사람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도 보호가 되고 그게 예. 결국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